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23강 외모보다 내적인 명품으로 당당하게 살자. 시니어 화술. 여러분, 지난번 강의는 경청력은 상대방의 지식을 얻는다 라고 경청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잘하고 계시죠? 비 오는 날 가방을 보면 명품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대요. 가방으로 머리를 덮고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면 그것은 짝퉁이고, 가방이 젖을까봐 옷으로 덮고 막 달려가면 그 가방은 명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애모 지상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애모가 경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첫인상을 판단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내적인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이미지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명품이 됩니다. 요즘 명품 인생, 명품 강의, 명품 집 만들기 등 명품을 여기저기 갖다가 붙이죠. 저 역시 명품 인생, 명품 강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명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적인 명품보다 내적인 명품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명품, 인생의 삶은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이 풍요로워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합니다. 네, 삶을 늘 가꾸고 꾸미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늘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나가세요. 명품? 부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외모만 신경을 쓰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신경을 특별히 쓰세요. 누구나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명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자.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브랜드 명품을 만드는 사람은 상품을 만들 때 2개에서 3개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에 목숨을 걸고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바로 신뢰성의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라는 작품도 오직 한 사람뿐이죠. 그러나 상품의 비유를 한다면 얼마나 귀한 명품입니까? 내 이름 석자 중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가? 즉, 명품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내 이름 석자가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 있는 명품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 일적인 명품을 만들기 위해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자기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무엇으로 명품다운 삶을 만들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할 과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적인 이미지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공사 중이죠. 책, 스피치, 웃음으로 포장을 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항상 만드는 중이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내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기죽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이 수제품으로 만들어 주신 이한분 이름 석자가 최고의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명품을 내가 평생 리모델링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2%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름 석자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름 석자가 욕되지 않고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둘째, 하술과 웃음으로 명품화하자. 하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이죠. 필수품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하술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며 하술로 나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자녀, 직장 동료, 선후배, 상사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작이 대화입니다. 내적인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술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애완견 혹은 식물과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질에 따라서 성장도 다르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가 대화로 소통을 하기 때문이죠. 지나가는 들풀도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면 이쁘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은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웃음으로 명품화하자. 성형외과는 얼굴에 명품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죠. 돈을 주면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웃음은 절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외모로 명품을 만들기보다 웃음으로 명품을 만든다면 이것은 돈으로 값어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은 얼굴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지며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웃음으로 얼굴을 명품화 만들세요. 오늘서부터 웃으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죠. 나이가 들면 웃음도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젊었을 때는 웃음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나이가 더해질수록 웃음은 조금씩 입가에서 점점 뒤로 사라져 갑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웃음으로 화장을 수시로 해서 입의 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일출을 할 때 현관문에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웃음으로 마지막으로 화장을 하고 나선다면 분명히 당신의 하루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얼굴에 대한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 구성을 위해 강요들이 구성하는데 서기관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묻자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자 비서관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얼굴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링컨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뱃속에서 있을 때는 부모님이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지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화입니다. 그만큼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얼굴에 지나온 삶이 얼굴에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면 60에서 70%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지금 거울을 보고 나의 표정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얼굴은 나의 자화상입니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을 보세요. 지금 나의 얼굴은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외적인 이미지로 판단하지 말고 내적인 이미지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외적인 이미지는 돈만 들이면 금방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이미지는 오랜 시간과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40세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하는 일화가 있듯이 내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세요. 시니어가 될수록 더 가꾸고 다듬어서 질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는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다 라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